관리는 지금 계속 좀 잘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당화 혈색소 검사를 이렇게 좀 이제 해보면 5.7 이렇게는 약 안 먹고도 일단 지금까지는 유지를 좀 잘 하고 있거든요. 5.7이요? 5.7. 아,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아, 노력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저기 병원에서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지장 기능이 나빠지니까 약을 먹으라고 무슨 기능이요? 그러고 무슨 또 어떤 기능? 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통하면 약 예,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예. 췌장 기능이 계속 안 먹고 약을 안 먹고 버티면은 뭐 췌장이 뭐 기능을 못해서 나빠진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안 먹으면요? 췌장 기능. 예, 예. 췌장이 역할을 못한다. 이제 당뇨약을 안 먹을 경우에 예, 예, 그거는 이제 약물을 이용을 해서 췌장을 기능을 하도록 하니까 그 이야기고요. 네, 췌장 기능을 못하는 거는 췌장 기능이 못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는 인슐린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약을 먹어야 췌장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는 네, 약물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잘 만들어내도록 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가 일을 안 하면 채찍으로 이렇게 노예를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노예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네, 췌장을 약물이 가가지고 일을 하라고 막 이렇게 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년에 4% 정도씩 췌장이 점점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약물을 먹으면. 음, 그래서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네, 약을 안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덜 만들어낸다. 약을 안 먹으면 왜? 약을 네, 먹으면 좀 더 잘 만들어내니까. 네,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네, 약을 먹으면 인슐린은 많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네, 4%씩 췌장이 나빠져 간다는 거죠, 또. 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어느 입장에서 쳐다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의사로부터 들었다. 약을 안 먹으면 췌장이 나빠진다. 그 이야기가. 네, 네, 그런데 췌장이 나빠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안 먹으면 췌장이 나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당 농도가 올라가야 돼요. 혈당 농도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5.7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네, 혈당이 높지 않아요. 5.7이면 거의 뭐 100 이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네, 정도이시면 췌장이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네, 뭐 네, 유전적으로 췌장이 나빠지게끔 디자인이 돼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래도 저래도 음, 어쩔 수 없는 건데 중요한 네, 거는 뭐냐면은 약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지금부터. 네, 예. 이 당뇨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당뇨의 대부분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많은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당뇨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일어난다. 네, 예.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당이 오는 거는 맞잖아요. 당 소비를 잘 못하니까. 네, 요거 맞죠, 그죠? 네, 예. 근데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인슐린이 몸에 부족하면 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해요. 음, 그러니까 핵심은 인슐린입니다. 네,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머리가 네,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간이 나빠진다, 신장이 나빠진다, 눈이 난다.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무릎이 아프다, 염증이 생긴다, 피곤하다, 귀찮다, 힘없다,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인슐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인슐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그냥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인슐린을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뭐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을 네. 보충을 해준다. 이게 가장 올바른 치료법. 그래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인슐린 펌프를 다는 거. 그게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약물. 뭐 인슐린도 약이지만, 인슐린도 한 개 네.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약이지만, 걔는 내 몸에서도 원래 만들어내는 것이고, 돼지나 또는 뭐 다른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네. 미생물을 가지고 걔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인슐린이에요. 그거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에요. 그거는. 그걸 이제 몸에다가 피하 주사로 해갖고 찔러 넣는 거거든요. 예, 당뇨에 제일 좋은 약은 인슐린이다. 그 다음에 당뇨약이라고 이제 팔고 있는 것들 수십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당분이 혈관으로 흡수가 잘 못 되도록 하는 거. 그냥 밥을 굶기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식사 조절로 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음식은 먹어도 좀 덜 들어가게 그런 약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일을 해갖고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영양 성분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키토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어져서 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그 당뇨약이란 거. 네. 자, 당수되어지게 하는 약. 그런 종류가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라라고 만들게끔 하는 약이 있어요. 더 많이 만들게끔 하는 약. 그래서 그 약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약물의 독성 때문에 췌장이 망가져 간다라는 거죠. 네. 예. 간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약 있잖아요. 그것도 간을 망가뜨리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 약은 췌장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조금씩 계속 약을 먹으면 나빠져 가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 그 대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분비되어져 나와야 그 호르몬이 또 췌장에 가가지고 인슐린을 분비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GLP-1이 대장에서 분비되어져 가지고 계속 살아 있어야 인슐린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얘를 또 분해시켜 버려요. 대장에서 빨리빨리 분해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분해가 안 되게 하는 약물. 네. 그런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지금 하나 인슐린, 그 다음에 당분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더 잘 되게 하는 거, 대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더 잘 되도록 해주는 호르몬이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인슐린이죠.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슐린을 잘 나오게 하거나 당이 덜 들어오게 하거나 그리고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내 몸에서는 약간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네,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거기서 이제 제일 안 좋은 문제, 안 좋게끔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췌장한테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그런 약. 네. 그게 별로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인슐린을 제외한, 왜? 인슐린은 내 몸에서 만드는 거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가도 적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안 하는데, 물론 뭐 얘도 면역 반응을 하긴 하죠. 내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도 면역 반응을 하긴 해요. 그런데 훨씬 다른 거에 비해서 덜한다. 근데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공 감미료 계속 먹는다. 감기약을 계속 먹는다. 항생제를 계속 먹는다. 합성 화학 색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이 내 몸에 자꾸 들어오면 내 몸은 그걸 자꾸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그런 약을 지금 계속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일하는 직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다 이거죠. 저는 네. 그런 선택을 하는데 다만 도움을 주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고, 제가 이 당뇨병을 고쳐줄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알아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답이 인슐린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하는 거, 그게 그냥 답인 네. 거죠. 그래야 다른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인슐린이 안 나오고 당 소모를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그 식이 조절을 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당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을 먹어가지고 당 조절을 하고,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지금 앞으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은 지금처럼 5.7로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약 안 먹고 그냥 이거 가는 게 나아요. 네. 예. 그래서 안 하는 게 더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인슐린을 집어넣는 거죠. 예, 인슐린을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방법은 인슐린 펌프를 다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인슐린 펌프를 달면은 그냥 마음대로 먹어요. 네. 거의 마음대로 다 먹어요. 근데 이제 지금 5.7 나오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러면 뭔가 다 잘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당뇨 이렇게 뭐 집안에 유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집안 전체 통틀어서 제가 혼자인데, 이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약을 안 먹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 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떠한 것이 저한테 좀 많이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계속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약에 진짜 좀 최악의 혈당이 뛰는 거는 뭐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상가에서 안 먹고, 예, 그래도 내가 뭘 먹었을 때 안정적으로 나오고 괜찮은 것은 좀 이렇게 좀 균형 잡히게 이래 먹으니까 뭐 삶의 질이 쓰러질 정도로 힘들다 어쨌다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뇨 관리해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포만감 있게 잘 먹고 유지는 또 하고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예. 네, 그러는데 병원에 이제 췌장 기능을 살리려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생각에는 그게 옳은 건가? 아니면은 저처럼 관리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게 계속 유지해서 할 수 있다면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우선요, 지금 당뇨인가 아닌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침에 혈당이 얼마 나옵니까? 예? 예, 예. 90, 100 미만, 90 얼마, 80 얼마 90. 나올 때도 있고. 예, 네네.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은 제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그러는데 뭐 2시간 이렇게 하면 한 140 미만? 140 미만. 예. 네. 자, 뭘 먹느냐에 좀 올라가는 걸 먹었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엄청 그게, 올라가요. 예? 얼마나 올라가요? 밀가루를 내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뭐 예, 밀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먹고 왜냐면은 제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예, 해보려고 예, 먹었더니 예, 정말 하루 왼종일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하루 얼마 왼종일 올라? 한 200, 한 뭐 80 요리 되던데요. 280. 네네. 네. 자, 일단은 아침에 100 이하 나오고, 식후에 140 미만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식사라는 게 밥을 제가 흰밥을 안 먹죠. 아직 소식에서 먹고 그다음에 야채 위주로 또 제 몸에 먹었을 때 괜찮은 음식들 위주로 해서 그러나 균형 있게 이렇게 해서 있게 먹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제 뭐 그 저기 흰밥 한 숟갈도 진짜 혈당이 엄청 오를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와요? 한 200, 200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6.7이었거든요. 예. 6.7이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병원을 계속 내원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살아왔는데
치매하시면서 거진 잠을 하루라도 온전히 자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혈압이 생겼고, 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당뇨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다고 예, 살도 엄청 튼튼한 그런 편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에 거진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예, 못 재우니까 저랑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잤는데, 예,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너무너무 많이 시달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제가 뭐 식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작년에 왔겠지만 그런 영향도 조금 좀 심화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지금은 거의 약을 먹는 수준으로 엄격한 관리를 해서 이 네,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 아무나 먹는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 거의 2, 300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다만 그 네, 결과를 네, 현재 몸에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인 거지. 가끔 네, 흰밥을 먹는다든지 밀가루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숫자로는 안 보이지만은 당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 있는 건 맞고 네, 맞습니다. 네, 올라간 놈이 안 내려오는 거는 결국 인슐린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췌장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다. 네, 예, 그거 한 가지. 이제 출발 원인은 말하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의해서 교감신경 항진이 되어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있는 당을 계속 갖다 쓰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체중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겠네요. 체중이 예전보다는 줄었죠. 왜냐하면은 식습관을 바꾸니까 일단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냥 지극히 정상이죠. 예전에는 얼마였어요? 한 58kg 정도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 58kg, 58, 지금은 한 52 정도? 52 뭐 정도고, 밀가루 같은 인스턴트 잘 안 먹고 하니까 예, 예, 예. 몸무게는 뭐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예. 예. 그래서 키는요? 158 정도 돼요. 158 정도. 그래서 한 6kg 정도가 이제 내 몸에 그 갖다 쓰면서 네. 예, 갖다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세포가 네. 당이 있어야 사는데 너무 이제 안 먹으니까 몸이 그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안 먹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기 영양소예요. 영양 네. 성분들이 골고루 잘 들어 있는 걸 잘 챙겨 먹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네. 네. 양을 충분하게 많이 먹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는데 그거는 뭐 나쁜 거는 아닌데 네. 사실상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잖아요. 그러면 췌장이 오히려 또 일을 더 안 해요. 음, 용불용설처럼 네. 그 일본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의사들이 실험을 해갖고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걸 네. 보면 원래 당뇨니까 당질 제한식을 했는데 결국은 췌장이 위축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충분한 인슐린 분비를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대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시키도록 췌장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췌장이 네. 일을 하는데 그 GLP-1이 나오려면 당분이 내가 먹은 포도당이 대장까지 내려가야 네. 그리고 포도당이 대장까지 내려가면 그 대장에서 GLP-1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중추신경을 통해서 뇌에다가 포만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너무 안 먹어 버리게 되면 GLP-1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그러면 또 이제 인슐린 분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쉬어요. 박사님, 안 먹는다는 걸 탄수화물을 안 먹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탄수화물을 아, 예, 너무 안 예. 예, 먹으면 당이 안 내려가면 장에서 안 내려가면
췌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기 알통이 커지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덜 먹고 그냥 이 팔을 안 써. 네, 노인네들 보세요. 이 그냥 누워 있는 노인네들 보면 전부 뼈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기간이 오래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막 10년, 20년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췌장도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딱 맨 처음에 그 6.7 정도 나와서 원래 뭐 6.5 정도 나오면 그냥 정상 정도로 봐주는데 좀 더 올라가니까 당으로 진단을 일단 했고 그래서 당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관리를 엄청 잘했는데 그럼 나도 그래도 이것도 한번 먹고 싶네 아니면은 먹어볼까 뭐 그냥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해봤더니 이게 막 200, 300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예. 정상인 사람은 밀가루를 아무리 먹어도 140 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93에 123밖에 안 나와요. 아, 뭘 먹어도 맨날 그래요. 네, 그래서 혈압도 뭐 120, 115, 120 그 사이 뭐 계속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흰 쌀밥에 밀가루 좀 먹었다 그러면 진짜 막 올라가가지고 안 떨어질 정도로 올라간다 이 이야기는 왜 그게 안 떨어지느냐 이거거든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걸 없앨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 없앨 수 있는 환경이 첫 번째가 인슐린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이죠.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가 되고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처럼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영양실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포도당을 너무 안 먹어서 하는 췌장이 위축되어진다. 근데 음식물을 제가 작게는 안 먹거든요. 왜냐면은 야채 뭐 이런 거에도 탄수화물이 있고 또 비리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포만감 있게 굉장히 뭐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거를 예. 좀 몇 년 동안 계속 테스트 하면서 예, 예.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의 어떤 제 몸의 노하우를 좀 쌓아가면서 예. 뼈가 고프다 균형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과일 같은 것도 제 몸에 맞는 과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일들도 골고루 조금 이제 뭐 하루에 식단 같은 거 보면은 뭐 빨주노초 바나나 이렇게 균형 잡힌 거를 갖다 굉장히 푸짐하게 먹으면서 뭐 한 137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은 또 약간 바꿔가면서 좀 잘 먹는 편이거든요. 밥 공기밥으로서 밥 공기 수준에 해당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한 반 공기 이상 정도만 되면 돼요. 네, 한 그렇게. 끼당 반 공기 이상 되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밥이 아니더라도 지금 네. 말하는 다른 뭐 곡류들 그 속에도 네, 탄수화물 네. 들어 있으니까 그런 네. 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체중이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안 내려갑니다. 계속. 예. 스톱 돼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 상태로 가면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게 없고 혈액 검사했을 때 다 정상으로 나와 있 네. 그러면 괜찮죠. 선생님, 박사님, 저기 뭐지? 이게 음식을 만일에 먹으면 제가 어떠한 뭐 음식을 먹을지라도 근데 혈당이 만일에 높게 제가 참 궁금한 게 이게 운동을 하면은 뭐 예. 200 정도 돼도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혈당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혈당의 수치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당화되는 당화 혈색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이게 참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냐. 네.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와 혈당과의 관계는 비례적이에요. 거의 사실은 비례적이에요. 당이 높으면 당화 혈색소 올라가고 당이 낮으면 당화 혈색소 떨어지고 네. 그런데 아까 뭐 가끔 280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평균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 식전 혈당 100 이하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140 이하면 그 일정한 수준에 아까 5.7에서 6.2 사이 그냥 유지돼요. 그리고 가끔 뭐 튀어 올라간 거는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럴 수도 있고 몸이 나빠갖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갔다가 금방금방 내려오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아니
음식을 만일에 밀가루를 먹든지 뭘 먹어도 만일에 혈당이 뭐 엄청 300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운동을 하면은 떨어지잖아요, 박사님. 운동해서 떨어뜨리면은 그러면은 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화혈색소하고는 당화혈색소는 좀 다르게 나오지 않나요? 당화혈색소가 왜 올라가느냐를 설명을 해볼게요. 아, 예. 예. 당화혈색소가 뭐냐 하면 적혈구에 당분이 붙어 있는 적혈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몸에 적혈구가 100개가 있어요. 5.7이 나왔으면 5.7개만 못 쓰는 적혈구예요. 네. 적혈구는 원래 산소를 운반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5.7%는 산소를 운반을 못하는 적혈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당화혈색소거든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혈중의 당 농도가 140, 150, 160, 170, 20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화혈색소는 올라가요. 네. 꼭 그렇다라고는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런 데이터를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2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냥 하루 종일 숫자가 200인 거예요. 예. 언제 재도 200. 그러면 네. 당화혈색소가 뭐 거의 한 7, 6.8, 7, 뭐 그 정도씩 나와야 되죠. 나오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밀가루를 먹었어. 그런데 300이 올라갔어. 그 2시간을 네. 재보니까 300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2시간 딱 하고 왔더니 100 한 40으로 내려왔어. 네.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그냥 올라갔던 거죠. 네네. 그 올라간 시간대에 농도가 포도당 농도가 높아서 농도가 네. 진하니까 그 진한 포도당이 적혈구하고 만날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 중에서 그렇게 올라간 게 한 번이었어. 네. 한 달 중에 한 번 그랬어. 그거는 보통 사람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적혈구가 주기가 1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일마다 적혈구는 다 새 걸로 갈아 껴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이제 오래전에 태어난 놈은 분해돼 갖고 콜레스테롤 만드는 데 쓰이고 네. 인접산으로 바뀌고 해서 빠져나가요. 3달 주기로 100일 주기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좀 먹었다고 해서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는 거는 괜찮다. 그게 당화혈색소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 아, 그리고 박사님, 그러면은 박사님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 당뇨 환자들에게 이제 비타민 요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처럼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건강 보조제를 할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기를 인슐린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네. 음식 조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당 소모가 잘 되도록 하는 거. 네. 그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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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건강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한다는 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어려운 거 아닌 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너무 쉬운 거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가 물 잘 마셔야 돼요. 물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면 매일 국물을 포함해서 2.1리터 정도 먹어야 돼요. 네네. 아, 네. 네.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몸은 나빠져요. 이게 네. 기본이에요. 예. 그거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아, 네. 예.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하루에 식후에 30분 정도씩 운동을 해라. 식후에 바로 해도 상관없다. 네네. 예, 뭐 걷는 거 하면 돼요. 뭐 이 근력을 키우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약간 네. 맥박이 올라갈 정도로 약간 빠른 걸음으로 2, 30분만 하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돼. 네네. 식후에 꼭 걸어라. 왜 네. 하냐? 그때 산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제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 실조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잘 드신다고 그래서 다행히 그 중에서 잘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 세 아, 번째가 소금. 소금입니다. 네. 내가 물, 공기,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소금이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소금을 정말 바짝 신경 써가지고 안 하면 네. 그게 결정타가 돼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길로 연결이 돼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도 내가 할 수 있고, 운동도 내가 할 수 있고, 음식도, 이제 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먹는 거냐라는 건데,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가 나오도록 먹어라 이겁니다. 땡충. 그래서 그거 이제 빨리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평소에 좀 싱겁게 먹었거나 국물 음식을 제대로 안 챙겨 먹었거나 이러면 소금이 낮을 수 있어요. 하루 3끼 다 드세요? 제끼 다 드시고. 먹는데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박사님 유튜브 보니까 소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명심해서 들었거든요. 예. 육류 소금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놀랐어요. 싱겁게 먹어야 산다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주로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의사, 약사가 그 얘기를 해요. 네, 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 예를 들어서 간을 갈아 꼈어. 그러면 내 몸에 남의 간이 왔으니까 내 몸이 이 간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남의 간이니까 얘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 염증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 염증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내 면역이 반응하는 거예요. 외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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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면역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 간의 면역을 죽이려면 내 몸을 나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항생제예요. 그래서 내 몸이 나빠져 힘을 못 쓰는 아주 바보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몸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간을 살아나게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간을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소금이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몸이 너무 좋아져. 그러면 항생제도 부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몸이 살아나니까 간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의 몸에 따라서는 면역을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안 죽여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네, 소금을 싹 빼버리면 다 내 몸의 모든 능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대사도 안 되고. 대사 중에 네. 한 개가 바로 포도당을 없애는 대사예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영양제, 네. 소금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음,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방해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런지도 사실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소금이 없어야 건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링거 소금물을 혈관에다가 꽂아 넣어줘요. 그리고 혈관에 넣는 거는 괜찮고 이런 겁니다. 비타민C 먹지 마라 그러고 혈관에는 넣어주고. 네, 다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의 저염식의 세뇌가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소금이 없어가지고 대사가 안 되고 있는데 소금이 주 원인이 지금 돼요. 지금 문제가 일어나 있는 주 원인이 소금이 원인이 된다니까요. 저염식을 오래 하셨다면. 네, 네. 자, 그래서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염식을 네. 해라라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소금 안 먹고 그냥 웬만하면 소금 다 빠진 거 지금 아마 드셔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라는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럼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변의 염 농도가 0.9% 정도는 빠져나오게 먹어라. 그러면 0.9%라고 말을 하는 그 근거는 뭘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네, 우리 혈액검사표를 보면 그 안에 소금 농도가 있어요. 네, 나트륨 농도 0.135mm몰. 혈액검사를 하면 거의 건강한 사람은 다 그 농도로 나와요. 그 농도를 가지고 퍼센트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0.9% 나와요, 대략. 네, 혈액 안에 소금 농도가 0.9%라는 얘기예요. 소변도 그래야 되는 거죠. 피가 0.9기 때문에 소변도 0.9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네, 때에 따라서는 1.1이 나오고 1.6이 나오고 1.5%가 나오기도 하고, 또 물을 갑자기 많이 먹었을 때는 0.5가 나오기도 한데 평균 0.9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혈액이 0.9고요. 혈액이 0.9기 때문에 혈관의 바깥쪽 세포질이 있는 이 세포가 있는 곳에도 0.9%이에요.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여기를 다 뜯어가고 싹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정말 0.9가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세포 속과 세포 바깥의 염분의 농도가 이 혈관의 농도가 똑같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세포 속은 이제 칼륨으로 들어있고요. 세포 바깥쪽, 혈관의 바깥쪽 체액, 우리 여기 진물 나는 거 있죠? 진물. 네, 네, 네. 네, 이 진물의 속에는 0.9%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의 농도가. 근데 저염식을 지금 계속 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소금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장에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저기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혈관 속은 0.9%를 맞추고 있는데 음식 속에 있는 놈도 이제 흡수돼가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의 0.9%보다 더 올라가면 곤란하잖아요. 네.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걸 전부 소변으로 빼내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려 그러면 소변으로 나간 놈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맞추어 주어요. 네. 그 혈관 속에는 0.9%를 항상 맞추어 주는데 바깥쪽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누가 주지도 않고 내 몸에서도 조절도 안 해주고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얼마가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염분 농도가 만약에 떨어졌다, 소금을 적게 먹어왔다, 떨어졌으면 이 세포는 원래 0.9%의 소금 물 속에 이 세포가 있어야 세포 대사를 하는데 네. 여기가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대사 속도가 떨어지죠. 당 네. 소모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소모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세 가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면은 비타민 C. 네. 그 다음에 잠 잘 자야 된다. 지금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거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체온이 36.5도 이상 돼야 된다. 네. 그 혀 밑에서 잰 그 체온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근데 이제 당을 제대로 안 먹으면, 당 소모가 제대로 안 됐다면, 또 소금이 부족했다면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도 차갑고 몸에서 열을 잘 못 만들고 아침 체온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어져 몸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관리.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체온 36.5도 이상 되고라는 게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말한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네. 안 돼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영양제 이제 뭐 먹을 거냐. 나 당뇨인데 네. 아우 당이 네. 자꾸 이상하게 올라가네. 비오유키 소화효소제, 이거 많이 들으셨죠? 네. 예, 여기 기본이에요. 네.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 있어야 당 대사가 잘 돼요. 마그네슘 네. 부족하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이제 야채에 녹황색 채소 속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걸로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한 개 더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을 한 400mg 정도씩 더 먹어주면 당 농도가 훨씬 더 잘 떨어지더라. 네. 그런 사람 뭐 영상 찾아보시면 수도 네. 세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 다음에 네. 간에서 많은 그 물질을 합성하고 기타 조절을 해주는 데 쓰이는데, 그 간에 필요한 게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글루타치온, 네. MSM. 네. 두 번째 말하는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하고 MSM, 글루타치온, 이거는 대사를 잘하도록 해주는 영양제.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하나 골라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예. 햇빛을 잘 못 본다 그러면 비타민 D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코큐텐,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이라는 거 먹어야 돼요. 당뇨에 좋은 영양제예요. 그것도 항산화 당뇨에 좋은 영양제, 알파 리포산. 그 다음에 비타민 E, 항산화시키는 영양제들이에요. 박사님, 그러면은 이런 종류들이 그 뭐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수용성은 수용성대로 식전에 먹고요. 네. 지용성은 식후에 몰아서 다 먹고요. 근데 먹는 네. 방법은 이제 앞에 비오유기소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단계하고 3단계 거기는 거의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는 수준이에요.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알. 또는 뭐 이틀마다 한 알씩 먹어도 되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항산화제는. 제가 병원을 갔더니 비타민을 하루에 9,000ml 먹으라고 엄청 비타민에 대한 칭찬을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박사님 유튜브가 눈에 보이게 비타민을 강조를 많이 하시니까 더 먹어서 설사가 없으면 더 늘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C의 양이 늘어나면 이제 가스가 많이 차고 복부팩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괜찮은 그 좋은 반응이에요. 가스가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가스가 왜 생기느냐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다. 즉 당이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정보를 더 계속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잘못 알고 계시고, 아, 이거 뭐 당뇨도 아닌데, 당뇨라고 자꾸 판단을 하시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밀가루 음식 좀 먹고 그러면 2, 300씩 올라가고 이거는 맞아요. 인슐린이 덜 나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인슐린이 덜 나오고 있으니까 인슐린이 잘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필요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아미노산이에요. 또. 네. 그래서 지금 아미노산이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분해시켜 놓은 아미노산이 있어요. 네. 그 아미노산도 같이 먹어주고요. 이 아미노산이 인슐린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고기를 안 먹고 단백질이 부족하게 먹고 그런 게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충분하게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당이 안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들어가면 왜 올라가느냐예요. 밀가루가 소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장 누수를 가지고 있어서 밀가루를 먹으면 그게 많이 들어가 버려요. 흰 쌀밥을 먹어도 많이 들어가 버려요. 장이 기본적으로 나쁘다. 장 누수가 있다. 장이 힘을 못 쓴다. 장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소가 글루타민이에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물 2리터면은 그 국물 포함 2리 혹시나 우리가 차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는 거죠. 하얀 물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예. 모든 예. 음식물에 포함된 물도 다 포함해서 그게 어차피 소변으로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을 잘 먹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소변을 네. 다 하루 종일 받아갖고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 네. 2리터 이상 돼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걸 알겠습니다. 찍어봐요, 염도를. 하루 종일 그 받았던 소변에서 0.9 이상 나오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뭐 0.4 뭐 이러고 있으면 심각해요. 네, 마지막 요거 설명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숫자가 보이죠? 네, 제로. 예. 예, 제로죠. 근데 이거를 네. 소금물에다 담그면 0.9, 1, 2 뭐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소금물이. 네. 그게 뭘 의미하느냐예요. 여기 보면 쇠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아래도 쇠가 있죠. 네. 지금 공기 중에 있으니까 이 쇠와 쇠가 연결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얘를 소금물에 담그면 물을 네. 매개로 해서 전기가 여기서 여기로 통해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바뀌죠. 네. 이 이야기는 이 물 속에 전기가 통하는 게 있다 이 이야기죠. 아, 소금이 있어서 전기가 통하는 거고 소금이 없으면 제로가 나와요. 네네. 그죠? 네. 그 이야기는 이 소금물이 전기가 통하는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내 몸에 소금이 없어. 피 속에는 있는데 체액에는 소금이 없어. 그럼 전기가 안 네. 통하겠죠. 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금이 없어야 된다, 저음식을 해야 된다, 소금이 없어야 된다, 그건 다 사기예요. 저 엄청난 정보예요. 예. 이런 것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전기가 안 통하면 네. 죽어요. 예. 심장도 전기가 통해서 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 몸에 에너지, 열나고 체온을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소금이 부족하면 대사가 안 돼요. 당대사 안 돼요. 우선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소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소금. 그래 내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했어. 내가 여태 소금을 안 먹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소금을 막 퍼먹어. 그래서 소금의 농도는 소변의 소금의 농도는 올라가는데 혈관의 바깥쪽 이 세포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는데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도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췌장도 좋아질 것이고 간도 좋아질 것이고 다 좋아집니다. 훨씬 네. 좋아집니다. 훨씬. 예. 그러니까는 진짜. 앞으로 1년 동안 차근차근 소금을 음식에다가 잘 집어넣어 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네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제 음식을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완전 안 돼요. 꽝이 꽝. 음. 아무것도 안 돼요. 병원에 가도 네. 아무것도 못 고쳐요. 소금이 낮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네. 이렇게 소금이. 지금 수많은 암 환자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근본이 안 돼 있는 걸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분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내 몸에 영양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을 통해서 그 영양소 다 먹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능력만 되면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상당 감사합니다.